여러분도 창업을 했잖아요. 그쵸? 창업을 하기 전으로 한번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했던 걸 결정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쵸?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일단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매출액을 높게 만드는 게 내 사업의 목표야.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야. 왜?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은 하면 무조건 월 5천만 원의 매출액은 생겨. 근데 나는 매출액을 더 높일 생각은 없어. 비용을 최소화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비용을 줄이면 뭐가 늘어나죠? 이익이 줄어나죠. 사실은 매출이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 변수는 뭐죠? 이익이에요, 이익.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투자 금액이에요. 이분은 1,000만 원을 벌고 있고요. 이익이. 이분은 2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예를 들면 2억 원을 투자했고 이분은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걸까요?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이분보다 4분의 1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짜리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남아요. 그럼 결국 이분은 2억 원 투자해서 얼마 버는 거죠? 4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머릿속엔 무엇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뭐다? 투자 수익률입니다. 똑같은 치킨집을 하는데 투자 수익률이 다 달라요. 이게 그냥 눈이 와서 비가 와서가 아니라 이런 재무적인 성과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은 내일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매출이 우리가 낮을 거니까 내일은 직원들이 2명 쉬어라. 이게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안에 숨어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을 관리한다는 거,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는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줄 아세요? 투자할 때부터예요. 당신이 창업하기 전에 예상했던 투자 금액과 실제로 투자가 끝난 후에 들어간 금액이 동일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다 많이 들어갔죠? 왜? 이유가 있죠. 내가 정확히 그걸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건물주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뭐가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금액은 이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30%, 50%, 심하게는 2배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투자 금액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 전국 만등 하던 사람이 수능을 봤는데 전국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익계산서는 이미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고 그 구조를 결정했을 때 이미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매출과 무엇이? 비용이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낮다고 꼭 좋고 높다고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걸 내가 알고 시작했냐 모르고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적자 매장을 만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는 매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몰랐으니까. 제 제자 중에 치킨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출액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죠. 3천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봤죠. 네가 원하는 순이익은 얼마니? 자기는 300만 원만 벌면 되겠대요. 그러면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성해야 될 매출액 목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 수 있는 능력만 갖추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매출액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는 줄 아세요? 매출 원가를 적어요. 근데 매출 원가는 식재료 원가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식재료 원가를 뺀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요. 자, 매출 총이익이 다 내 돈이면 좋겠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자, 뭐가 있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 내가 매장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에서 또 뭘 빼야 돼요? 대출을 받았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자를 낸다. 이런 걸 우리가 영업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빼고 나면 우리가 이걸 경상이익이라 그럽니다. 이 경상이익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그제서야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번 돈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비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자기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비용으로 집어넣고 계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빨리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을 인테리어에다 투자했어요. 기물 포함해서. 그리고 이건 중고로 팔아도 나중에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찢어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법상 이걸 5년 동안 비용 처리하게 해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 가요, 안 가요? 5년 안 갈 거예요. 직접 자기가 오토바이를 샀다! 이러면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돼야 되겠죠. 적자를 본다는 건 뭐죠?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알고는 들어왔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왜? 사람 안 쓰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죽거나 아니면 손님이 뭐라고 느껴요? 아, 이 집은 서비스가 형편없네? 인건비를 아끼는 게 좋아요? 아끼고 싶어도 못 아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내가 받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식재료비를 빼는데 식재료비만 빼는 건 아니고 변동비라는 걸 빼요.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문용어로 공헌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어도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마리 팔 때마다 1인분 팔 때마다 공헌이익이 얼마씩 남는지는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 팔 때마다 5천 원씩 공헌이익이 생기니까 이 1200만 원을 5천 원으로 나눠본 거예요. 우리 집에 몇 명이 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건 줄 아세요? 2400명 월. 이미 여기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1인 오너 셰프가 직원 하나도 안 쓰고 하는 덮밥집입니다. 보니까 안에 빈자리가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줄 서서 웨이팅 기다리래요.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사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딱 주는데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메뉴가 나왔어요. 15,000원짜리 덮밥이에요. 봤더니 좌석은 몇 개죠? 9개예요. 식사하는데 객단가 15,000원.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지 30분이에요. 주 42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자, 얘가 돈을 얼마나 벌까요? 계산해 봤어요. 미니멈 월 매출액 2,300만 원. 이제 재무관리를 배우면 자, 매장이 크다고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매장이 크면 매출액도 높겠죠. 대신에 비용이 높아요. 9개의 좌석을 가지고도 이런 시간 동안에 이렇게 회전율을 만들어내서 이런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또 더 깊이 있는 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